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화렵이라는 글자입니다. 활엽이지만 당연히 우리말 읽을 때는 리을에 연음 현상 받침이 올라가죠. 그래서 화렵이라고 얘기했는데 화렵보다는 사실은 화렵수가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단 첫 번째 글자인 활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활 같은 경우 1급에 배정되어 있고 딱 봐도 문과 관련이 있지만 발음은 이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살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넓을 활자고요. 총 17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넓을 활자입니다. 자, 그래서 넓다는 뜻인데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소통할 소자 있죠. 이 글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멀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멀 소자죠. 이거 원래 소통할 소이지만 뭔가 쫙 떨어져 있는, 그렇죠? 촘촘히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 같은 게 살활자입니다. 살활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문자의 경우에는 소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형성자로 본 것이죠. 살활자에 보시면 물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뭔가 물이 콸콸콸 이렇게 쫙 퍼진다는 뜻에서 원래는 옆에 이건 입막을 괄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촥 퍼진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문이 활짝 열려서 넓은 문인데 발음은 활로 읽는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문해자의 전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실제는 이렇게 해서 물수에 입막을 괄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살활자를 넣고 있다. 넓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일 한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입 옆자 보시면 5급이고 총 13획에 풀초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입 옆자가 됩니다. 풀초는 풀을 뜻하고요. 이 글자는 금문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 글자는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잎이 있다. 그런데 그게 풀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원래 이 초두머리라고 하죠. 풀초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허신의 설문회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목의 옆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옆자를 찾으면 입 옆자가 나와 있어요. 잎을 말한다. 풀초의 뜻을 따르고 옆에는 이게 나뭇잎 옆자의 원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아래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의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난 것인데 이게 입 옆자의 본자입니다. 이 옆자는 소리를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형성자로 본 것이네요. 허신은 넓을 활자나 입 옆자를 모두 형성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풀초는 이렇게 쓰고 혹은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생긴 글자도 따로 배정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준특급이고 풀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그 근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에 풀초는 따로 없고 나뭇잎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이죠? 아래는 나무고요. 그래서 잎 옆자는 그렇게 생겼다. 말 그대로 그러면 잎 옆자는 넓은 잎이란 뜻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폭이 넓다는 얘기죠. 그걸 화렵 그리고 그런 나무를 화렵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렵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넓고 큰 잎사귀. 넓으니까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써서 광엽이라고도 얘기하고 넓은 잎이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렵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화렵에 대한 따로 예문은 사전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화렵수라는 것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역시 식물이고요. 잎이 넓은 나무의 종류, 떡갈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오동나무 따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를 붙여서 광엽수라고 얘기하고 넓은 잎나무라는 순수 우리말도 있네요. 이것도 역시 화렵과 마찬가지로 예문은 따로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이 단어 중에 이 화렵수하고 상대되는 화렵과 상대되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신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렵이란 말 말고 침엽이라는 것이 있죠. 침엽. 네. 이거는 당연히 화렵과 상대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바늘처럼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잎, 한 가닥의 유관으로 된 엽맥을 가지고 있다. 바늘잎, 침상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는 형상상자죠. 네, 그래서 문서장자도 되지만 형상상자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늘 모양의 잎이다. 그래서 침엽수 아니면 넓은 잎은 화렵수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침엽수까지는 어떻게 침의 모양이다, 바늘 모양이다 생각을 하는데 화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화렵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침엽 같은 경우는 예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나무를 닮았으면서도 침엽이 송이송이 총생하고 있는 20m 남짓한 키의 나무를 가리켰더니 곰솔이라고 했다. 이병주 행보거 사전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렵으로 갑니다. 화렵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30년, 35년, 1935년에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동갑을 찾아서 그러면서 양미, 만, 곡의 화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미와 완곡이라는 건 양미는 서늘하거나 시원한 맛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만곡은 아주 많은 분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곡자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계량컵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열대의 청음, 과실엔 이향, 온실 10년의 파나마인가요? 파나나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런 기사였고요. 여기면 화렵이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넓을 활자를 물수를 밖으로 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던 신문이다 보니까 이 글자를 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넓을 활자에 이체자 중에는 이 글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1935년 동아일보인데요. 역시 여기에도 넓을 활자가 물수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화렵 수목을 이용.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복사 같죠? 그다음에 와우 같습니다. 복사와 와우를 양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사는 살무삭과의 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와우 같은 경우는 달팽이의 뜻인데 요즘에는 그 보청기 한 종류인 인공 와우에서 달팽이 관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와우를 그렇게 우리나라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북도 산림과에서 입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화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화렵으로 검색을 하면 이 두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을 활자는 이렇게도 쓰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활협을 할 때 이 글자도 통용이 되는 것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글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중일 삼국의 표현이 다 일치할지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중국은 좀 자형이 다르지만 쿠어예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활협을 쓰고요. 일본에선 가츠요 해서 활협이라고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수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문문자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입 옆자를 이렇게 줄인 것이 너무나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활협수가 아니라 반대로 침엽수인데 중국에서는 쩐싱예 해서 침 바늘 형태의 잎이다 라는 뜻으로 침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영어로는 broadleaf 혹은 broadleaf tree. 이거는 활엽수까지 되는 거죠. 얘는 활엽이고요. broad, 넓은 잎이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broadleaf라는 서양의 개념이 한중일 삼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말이 생기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97번째, 197번째 컨텐츠는 넓을 활자에 입 옆자가 있는 활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활협수, 침엽수에 대해서도 아울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